알로라 영입니다. 드디어 2019 제3회 넘버원 카드샵 매치대회 본선 8강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사용하는 거부왕 팽돌이 태그팀 GX 레시피는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레시피입니다. 나중에 덱 소개 영상을 만들 예정이니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강 상대는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만으로 덱으로 대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선공은 오른쪽에 있는 거부왕 팽돌이 태그팀 GX가 먼저 가져가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패에 있는 상록숲을 벤치에 내려놓고 자신의 패 한 장을 코스트로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에너지 카드를 찾아올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물 에너지를 버리고 에너지를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손해 아닌가라 생각할 수 있지만 물 타입 덱에는 아쿠아 패치라는 트래쉬에서 에너지를 부스팅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어느 정도 에너지를 트래쉬에 묻어두는 것이 이득입니다. 패에서 거부광 팽돌이 태그팀 GX에게 물 에너지를 붙여주고 릴리를 사용해서 자신의 패가 8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우하네요. 첫 차례에만 8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우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차례에는 6장이 되도록 밖에 드로우하지 못합니다. 8장이 된 패에서 벤치에 내려놓을 포켓몬이 있었지만 구즈마나 동굴탈출 로프와 같이 강제 교체를 하는 효과에 의해서 물에너지가 붙어있는 거부광 팽돌이 태그팀 GX가 벤치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포켓몬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왼쪽에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만으로 덱 측은 난천을 사용했네요. 자신의 패를 모두 덱으로 넣고 섞은 뒤에 새롭게 6장을 드로우할 수 있습니다. 칼라마네로가 축인 덱들의 특징이 첫 턴에 얼마나 많은 오케이징을 깔 수 있고 돌아온 차례 얼마나 많은 오케이징들을 칼라마네로 진화시킬 수 있냐가 관건인데요. 먼저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 카드를 바로 벤치로 꺼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선 아무래도 추가적인 오케이징을 세팅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나 패가 말렸다면은 미리 지라치를 세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선택한 카드는 지라치를 선택했네요. 아무래도 패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 모양입니다. 추가적으로 상록숲을 초에너지 코스트로 사용해서 여기서 찾아올 에너지 카드는 초에너지 카드를 가져왔네요. 칼라만으로 덱은 트래쉬 있는 초에너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초에너지를 묻어두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초에너지 한 장을 투파팡한테 붙이고 차례를 종료했습니다. 오케이징을 한 장밖에 못 깔았기 때문에 그리 좋은 스타트는 아닌 것 같네요. 오른쪽에 거부왕 팽돌이 태그팀 GX의 차례로 넘어가서 먼저 패에 있는 물에너지를 코스트로 상록숲을 사용했습니다. 이전 차례는 릴리에로 조금이라도 많은 드로우를 보기 위해서 물에너지를 가져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이번 차례에는 물에너지를 가져왔네요. 현재 패에 다양한 카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상대가 오케이징을 한 마리만 깔았다는 시점에서 돌아오는 차례 때 저에게 큰 데미지를 못 줄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기씨를 사용해서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에너지를 4장까지 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패에 에너지 카드를 많이 모아두는 것은 거부왕 팽돌이 태그팀 GX의 기술인 스플래시 메이커와 관련이 있는데요. 스플래시 메이커의 기술에 관한 설명은 사용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치에 추가적인 팽돌이 거부왕 태그팀 GX를 내려놓고 물에너지를 벤치에 있는 팽돌이 거부왕 태그팀 GX한테 붙임으로써 상대가 구즈마나 동굴탈출 로프로 강제 교체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패에 아쿠아 패치와 구즈마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거부왕 팽돌이 태그팀 GX가 남던 돌아오는 차례 벤치에 있는 거부왕 팽돌이 태그팀 GX를 기본 에너지 플레이와 아쿠아 패치로 발비를 모두 채워준 뒤에 구즈마를 사용해서 내보낼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만으로 덱의 차례로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초에너지를 배틀필드에 있는 투파팡한테 붙여주고 카푸나비나 GX의 특성 원더터치를 사용하네요. 이 카드를 패에서 벤치에 내려놓았을 때 덱에서 서포트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패에 추가한 서포트 카드는 난천으로 바로 사용해서 자신의 패를 모두 덱으로 넣고 섞은 뒤에 새롭게 6장을 들어가네요. 거부광 팽돌이 태그팀 GX 측이 두 번째 차례 공격을 하지 못했다는 시점에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만으로 덱 측은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차례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오케이징을 깔고 추가적인 오케이징을 세팅함으로써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에게 에너지를 차징해줘서 큰 딜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패에서 본류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코스트를 지불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볼 카드가 따로 없는 걸까요? 추가적인 포켓몬을 서치하지 않고 덱을 셔플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틀필드에 있는 두파팡은 뎁스붐이란 기술을 사용해서 데미지 카운터 4개를 원하는 대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배틀필드와 벤치에 있는 거부왕 팽돌이 태그팀 GX에게 데미지 카운터를 2개씩 올렸습니다. 먼저 아쿠아 패치를 사용해서 트래쉬에 있는 물 에너지를 물 포켓몬에게 붙여줄 수 있기 때문에 벤치의 거부왕 팽돌이 태그팀 GX에게 추가적으로 패에서 에너지 플레이를 해서 거부왕 팽돌이 태그팀 GX에게 물 에너지 3장이 모이고 구즈마로 상대 오케이징을 끌어내면서 배틀필드로
거부왕 팽돌이 태그팀 GX가 나갔습니다. 기술 스플래시 메이커는 패에 있는 물에너지를 3장까지 자신의 포켓몬에게 원하는 대로 붙일 수 있는데요. 붙이는 물에너지 한 장당 HP 50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벤치에 있는 거부왕 팽돌이 태그팀 GX의 체력이 50 회복되었습니다. 게다가 오케이징을 기절시킴으로써 상대 벤치에는 오케이징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돌아오는 차례 칼라마네로로 진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어태커를 꺼내서 에너지 발비를 만족시켜주긴 힘들 거란 생각이 드네요. 미스터리 트레저를 사용했습니다. 패 한 장을 코스트로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덱에 있는 초타입이나 드래곤 타입 포켓몬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오케이징을 세팅해 두는 게 나중에 플레이를 위해서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징을 벤치에 깔아두고 릴리를 사용해서 자신의 패가 6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랍합니다. 6장이 된 패에서 추가적인 네스트볼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차례 아직 소원의 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스트볼이나 스타디움으로 나와있는 상록숲을 사용해서 덱을 압축한 뒤에 소원의 별로 원하는 카드를 서치할 확률을 높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상록숲 코스트로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상록숲을 상록숲 코스트로 사용해서 덱에 있는 기본 에너지를 찾아오려고 하는데 아싸리 이번 차례 강철 에너지를 서치함으로써 벤치의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에게 미리 에너지 부스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에너지를 찾아오고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과연 벤치에 내려둘 포켓몬은 오케이징이 프라이즈에 가 있을 확률도 생각해 보았지만 프라이즈엔 가진 않았네요. 이로써 3마리 오케이징이 있기 때문에 이번 차례 뎁스붐을 사용해서 추가적인 데미지 카운터를 올리고 벤치에 있는 오케이징들을 모두 칼라마네로로 진화시켜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에게 에너지 부스팅을 해주면은 기본 20 데미지에 초에너지 한 장당 80 데미지가 나와서 칼라마네로 세체가 사이코 리차지로 초에너지 3개를 붙여주게 되면은 260 데미지로 배틀필드에 있는 체력이 250 남은 거부왕 팽돌이 태그팀 GX를 기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면을 보았을 때 거부왕 팽돌이 태그팀 GX도 20이나 10이라는 작은 데미지를 두고도 신경써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초에너지를 카프나비나 GX한테 붙여주고 포켓몬 교체로 두파팡의 배틀필드로 나간 후에 뎁스붐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배틀필드와 벤치에 각각 데미지 카운트를 2개씩 올립니다. 이러한 면에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마네로 덱은 무시할 상대가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의 대비책을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그 대비책을 보여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패에서 상록숲 코스트로 지불할 카드는 마인맨을 선택했네요. 마인맨을 코스트로 사용해서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물에너지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지만 현재 아기씨에 의해서 패에 필요한 에너지는 모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에너지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패에서 기본 물에너지 카드를 벤치에 있는 거부왕 팽돌이 태그팀 GX에게 배틀필드에 있는 포켓몬에게는 대시 파우치를 붙여주고 릴리를 사용해서 자신의 패가 6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우합니다. 6장이 된 패에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는 기본적으로 벤치에 많은 포켓몬을 두기 때문에 캐르디오 GX의 가고의 칼 GX를 사용하기 위한 기술 발비를 미리 채워놓음으로써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반대로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3장을 모두 붙여줄지 아니면 2장을 붙여줄지 고민하다가 2장만 붙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혹시나 패견제가 당하더라도 자신의 덱에 물에너지가 남아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상록숲으로 에너지를 찾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마네로 덱을 차례로 넘어가서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릴리에를 패에 추가했네요. 상황이 좋지 않은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마네로 덱 측이기 때문에 이번 차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벤치는 오케이징 한 마리를 칼라마네로로 진화시키고 최근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덱들을 보면은 비스트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자주 보이기 때문에 굳이 벤치에 있는 오케이징들을 칼라마네로 못 진화시켜도 이 릴리의 드로우를 통해서 비스트링을 뽑아낸다면은 충분히 배틀필드에 있는 거부왕 팽돌이 태그팀 GX는 기절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먼저 패에 있는 지라치를 코스트로 강철 에너지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패에 있는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벤치에 내려놓고 강철 에너지를 붙여줌으로써 패를 압축해서 릴리에로 조금 더 많은 드로우를 볼 수 있게 되겠네요. 자신의 패가 6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우합니다. 6장이 된 패가 그리 좋지는 않은지 곧바로 다른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트래시의 에너지를 확인하고 거부왕 팽돌이 태그팀 GX의 기술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여기서는 이스케이프 보드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로 굳이 공격을 못하더라도 카프답이나 GX를 사용해서 에너지 드라이브로 데미지를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이퍼볼로 따라큐와 또 한 장의 카드를 코스트로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덱에 있는 칼라마네를 추가해서 벤치에 있는 오케이징을 칼라마네로 진화시키네요. 이어서 사이코 리차지를 사용해서 트래시에 있는 기본 초에너지 카드를 자신의 벤치에 있는 포켓몬에게 붙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카푸나비나 GX한테 붙여줄지 아니면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에게 몰아줄지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패에 있는 이스케이프 보드를 지라치한테 달아주네요. 이어서 사이코 리차즈를 사용해서 초에너지 한 장을 오케이징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최면수를 사용하네요. 상대 포켓몬을 잠듦으로 만듭니다. 잠듦 상태는 포켓몬 체크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풀리지만 뒷면이 나왔기 때문에 풀리지 않았는데요. 이번 차례 당연히 배틀필드에 있는 거부왕 팽돌이 태그팀 GX가 기절할 거라 예상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시점에서 더욱 격차를 벌릴 필요를 느꼈습니다. 때문에 구즈마를 사용해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불러내면서 배틀필드로 캐르디오 GX가 나갔습니다. 각오의 칼 GX가 물에너지 2개,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이기 때문에 패에서 물에너지를 붙여줌으로써 발비를 모두 채워주었네요. 각오의 칼 GX는 상대 벤치 있는 포켓몬 수 곱하기 50 데미지이기 때문에 250 데미지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기절시켰습니다. 이로써 현재 프라이즈 상황이 6대2인데요. 비스트링 발동 조건은 상대 프라이즈가 3장 또는 4장이기 때문에 비스트링 발동 조건 또한 1은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만으로 덱측입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만으로 덱측인데요. 패에 구즈마가 없다면은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벤치에 다시 불러낸다 하더라도 배틀필드에 있는 캐르디오 GX에게 데미지를 줄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트레어스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미스터리 트레저를 패에 추가했네요. 이번 미스터리 트레저를 통해서 벤치에 있는 오케이징을 칼라마늘로 진화시킴으로써 안정성 있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레스큐 탱크와 강철 에너지, 미스터리 트레저 2장이 패에 보이고 있는데 소원의 별도 썼고 구즈마도 없다는 시점에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내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트래시 있는 따라큐를 레스큐 탱크로 가져온다 하더라도 기술 흉내쟁이는 상대가 이전 차례 사용한 기술을 뺏기는데 GX 기술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태커를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미스터리 트레저를 코스트로 지불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레스큐 탱크도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서치를 위해서는 아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스터리 트레저를 미스터리 트레저 코스트로 사용할 수밖에 없네요. 이번에 덱에서 추가할 포켓몬은 기라티나였습니다. 이어서 기라티나를 상록수 코스트로 사용해서 자신의 덱에 있는 초에너지 카드 한 장을 찾아왔네요. 기라티나는 GX, EX 포켓몬이 아니기 때문에 배틀필드에 있는 캐르디오 GX에게도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기라티나의 깨어진 문 특성을 사용해서 이 카드가 트레시에서 벤치로 나올 때 상대 벤치 포켓몬 2마리에게 데미지 카운트를 1개씩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거부왕 팽돌이 태그팀 GX에게 데미지가 올라가네요. 사이코 리차즈를 사용해서 에너지 2개를 붙여주고 패에서 에너지 플레이를 함으로써 기라티나에게 에너지 발비가 모두 채워주었습니다. 섀도우 임팩트로 130 데미지를 주면서 자신의 포켓몬 한 마리에게도 40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징에게 40을 올리네요. 오른쪽에 거부왕 팽돌이 태그팀 GX의 차례로 넘어갑니다. 캐르디오 GX에게 데미지 카운터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세로라를 사용해서 붙어있는 모든 카드를 패에 추가하네요. 이어서 대시 파우치가 달린 거부왕 팽돌이 태그팀 GX를 배틀필드로 내보내고 벤치에 다시 한번 캐르디오 GX를 세팅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캐르디오 GX를 벤치에 내려놓고 스플래시 메이커로 150 데미지를 주면서 물에너지 2장을 캐르디오 GX에게 붙여주네요. 현재 프라이즈 상황은 6대1입니다. 왼쪽에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마네로 덱의 차례로 넘어가서 벤치인 오케이징을 마저 칼라마네로로 진화시키고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서치할 카드가 하이퍼볼밖에 없네요. 하이퍼볼을 패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전 차례부터 패에 가지고 있던 레스큐 탱크를 사용해서 트래시에 있는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패로 회수함으로써 공격할 수 있게 되겠네요. 레스큐 탱크는 자신의 트래시에 있는 포켓몬 카드를 한 장을 패에 추가하거나 3장을 덱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강철 에너지를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에게 붙여주고 사이코 리차지 3회를 사용해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에게 초에너지 3장이 붙음으로써 포통 가이저가 260 데미지가 나와서 배틀필드에 있는 거부왕 팽돌이 태그팀 GX를 기절시킵니다. 단숨에 프라이즈 격차가 3대1로 줄어들었습니다. 배틀필드로는 캐르디오 GX가 나가네요. 현재 릴리를 코스트로 상속을 사용해서 자신의 덱에 있는 물에너지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합니다. 이로써 배틀필드에 있는 캐르디오 GX의 기술 발비가 모두 만족되네요. 하지만 굳이 캐르디오 GX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공격할 게 아니라 카푸나비나 GX가 있었기 때문에 구즈마를 서치함으로써 상대 칼라마네로를 기절시키고 거부왕 팽돌이 태그팀 GX가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아쉽게도 준결승은 다른 테이블을 촬영했기 때문에 따로 거부왕 팽돌이 태그팀 GX 대전 영상은 없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